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소통한다. 이런 상황에선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점차 퇴화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끌리는 말투는 당신을 좀 더 능동적이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또 대응하는 법을 익히게 해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장차오 지음, 하은지 옮김, 미디어 숲이 펴낸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단 며칠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기란 어렵습니다. 대화로 기회를 얻기도 하고 대화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대화로 사람을 사귀고 대화로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대화는 어쩌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끌리는 말투로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끌리는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지금 몸담은 업계가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재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위한 끌리는 말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또 자기를 인식한다. 내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한 경험이 있다. 그 일로 얻은 교훈은 내 삶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대화에 관한 사례로 자주 사용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과 나눈다. 대학 시절 나는 줄곧 연설이나 언변에 관한 지식을 공부했다. 그래서 재학 시절 학교 내 행사를 조직하거나 선생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늘 순조로웠다. 졸업 후에도 힘들지 않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대학 시절 소통의 기술에 관해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후에 비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상사의 마음을 비교적 잘 헤아릴 수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었다. 점점 비서로서의 나의 비중은 커졌고 수입이나 대우 모두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 나는 언어의 힘에 더욱 매료됐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본질적인 사람의 감정은 간과했다. 한 번은 상사가 내게 실무 부서를 도와서 한 해외파 출신 파트너로부터 프로젝트를 따오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나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파트너와 업무 협의를 할 때는 정말 순조로웠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파트너는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깍듯한 말투로 나를 대했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말은 비단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말투뿐 아니라 그 안에 얼마만큼 진심이 담겨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파트너와 얘기를 나눌 때는 즐거웠다. 그런데 세부 사항을 상의하게 되자 그와의 대화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와 함께 식당에 가서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나는 항상 아무거나 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온통 머릿속으로 어떤 화제를 꺼내야 그에게 빨리 계약서 사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자기의 회사에 들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이제 곧 계약을 하겠구나 생각했다. 일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부터는 절대 실수해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언제든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나와 파트너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 그는 전보다 더욱 예의 바르게 나를 대했다. 우리 둘 사이에 있던 업무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바꿀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능력 있고 배울 점 많던 친구 하나를 잃은 셈이었다. 처음에 이 일을 떠올렸을 때 나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력이 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나서야 그때 내 감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줄곧 파트너가 계약 사항에 동의해 사인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 관계의 불평등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철저히 업무적인 마인드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뜻이다. 그도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나를 밀어낼 순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목적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겉으로는 그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과 머릿속은 온통 계약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당시에 나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 눈엔 오로지 일만 보였을 뿐 사람은 없었다. 만약 그와 식사하는 걸 진정으로 즐겼다면 음식을 주문할 때 결코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상대를 고객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가 약속 시간을 정하자고 했을 때도 언제든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만이라도 잠시 멈춰서 내 일정이 어떤지 챙겨보았을 거다. 나는 마음속으로 우리 둘의 관계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역시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거짓으로 내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슨 대화를 하든지 말하는 것과 작은 행동일지라도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것이다. 유쾌하고 화목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간혹 분위기를 정말 잘 띄우고 말도 재밌게 하는데 사교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상대에게 호감을 남기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 사실 이런 대화는 매우 소모적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자기 생각을 더욱 잘 표현해 사람을 잘 사귀기 위해서다. 즉, 대화는 일종의 수단이며 진정한 목적은 교제에 있다. 다음번 만남을 약속하려면 상대가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화제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조금 나이가 있는 파트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분명 거절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취미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평소 낚시를 즐긴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낚시에 관해선 문외한이었다. 그렇다고 그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개인적으로 낚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어디에서 낚시를 즐기는지 물었다. 마침 그가 말해준 낚시터 근처에 내가 아는 채식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 그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렇듯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라. 이를테면 상대가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좀 더 세세하게 물어보았다가 다음번 만남에서 그에게 부족한 부분의 건강식품이나 의료용 기기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또는 상대의 자녀가 수험생이라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교사를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식의 대화와 이야기는 모두 흥미롭고 재밌다. 비록 그 속에 사람을 놀래게 하는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담겨 있진 않지만 이를 통해 당신도 모르는 새 진정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말을 잘하는 사람은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막내 평사원이라도 말을 잘하면 상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사와 잠시 마주쳤을 때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온 경제학자의 관점이 대표님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사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사는 이렇게 묻는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상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영업사원이라면 대화를 시작할 때 1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거절하지 않는다. 그 1분 동안 고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말을 잘 심어 놓으면
다음번 방문 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업무 보고를 할 때 상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간단 명료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때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평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를 생각해 보자. 짧은 몇 마디 안에 말하고 싶은 모든 정보를 전부 집어넣을 순 없다. 보고하는 내용의 중점사항은 반드시 재밌고 풍부해야 하며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너무 정직한 젊은 친구들이 융통성 없이 완전히 상대가 말한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전에 한 젊은 사원은 내게 업무 보고를 위해 3분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정말 그 시간 안에 후다닥 보고를 끝내버렸다. 사실 나는 30분을 내줄 의향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정말 3분간 속사포같이 쏟아내는 그의 랩을 멍하니 듣고만 있어야 했다. 그 보고의 핵심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건 숨은 쉬고 있나 할 정도로 말이 빨랐다는 것이다. 더 아쉬웠던 건 그가 3분도 채 되기 전에 할 말을 다 마쳤다는 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말을 잘한다고 해도 나는 말하기와 표현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부터도 대학 시절부터 말하기 스킬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지금까지 주요 업무로 삼고 있지만 아직도 종종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가 많다. 사실 재미가 없거나 상대를 잘 이해시키지 못하는 말 혹은 속도가 너무 빠른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나는 말을 참 잘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무리 내가 말을 잘했다고 느껴도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화제를 넘겨 그것을 보충하도록 만든다. 혹시나 내가 화제를 마무리 지어서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3분 안에 상대의 관심을 끌어라. 사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일종의 즐거움이다. 하지만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할 때도 많다. 이때는 최대한 빨리 상대를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 대화 시작 3분 안에 상대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뒤로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특히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아부를 많이 듣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상대를 자극해서 두뇌를 회전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업무적인 필요 때문에 창업가나 기업가들을 만날 일이 많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 말을 잘 경청하는 대화 상대는 아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집중력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 어쨌든 나는 그들이 귀 기울일 만한 무언가를 말해야만 한다. 나는 가끔 예전에 그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해 질문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전에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결심과 기업의 비전에 관해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업종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셨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통상적인 기업의 발전 단계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모든 기업은 초창기, 도약기,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쇠퇴기를 대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질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면 허를 찌르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 되어 상대의 지루함을 단번에 날려줄 수 있다. 간혹 상대를 치켜세우는 아첨의 말을 해야 할 때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상대의 무료함을 확실하게 쫓아낼 수 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대에게 없는 점을 칭찬하면 비꼬는 것이 되고 상대가 가진 것을 치켜세우면 너무 흔한 아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걱정하고 위로해주면 그를 깊이 통찰한 느낌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한 단계 깊은 대화로 이어갈 수 있다. 대화 스타일은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걸 발견했다. 첫 번째는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아직 모든 게 막막하고 탐험하듯 세상과 접촉해야 하는 그들은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한다. 두 번째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가졌다. 설령 그것이 틀리다고 해도 그들은 용기를 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젊은데도 사려가 깊은 유형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고정관념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그들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검증받으려고 하며 상대의 경험을 빌어 자기 생각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 한다. 그런데 이 세 유형의 특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의 대화 스타일은 모두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 세 유형의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은 인생 경험을 가졌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만나는 어른들은 친척 아니면 스승 혹은 선배들로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단지 그들은 비교적 내성적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 말을 걸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 멘토링 갈구형으로 변하기 쉽다. 두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주변 어른들의 삶이 무료해 보이고 별로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강한 반항 심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경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면 자기 표현형으로 변한다. 세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열린 마음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굴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의젓한 태도를 지녔다는 것이다. 대화 상대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기질을 발휘해 대화의 흐름을 잘 잡아가며 상대의 나이나 신분,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을까? 그 비결로 다양한 대화 경험을 들 수 있다. 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대화의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이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직급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대가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다. 이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대화할 땐 비교적 거리낄 것이 없다. 반대로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도전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 대화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먼저 주변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분명히 이는 당신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계속 동갑 친구들이나 동생들하고만 사귀다 보면 막상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 반면 상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이 가진 언어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고객이나 회사 책임자들은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쌓은 자산과 업적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경청의 기술.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잘할 뿐 아니라 잘 듣는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줄 안다. 이는 그들의 큰 능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어떤 인간관계든 두려움 없이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상대의 말을 잘 들으려면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먼저 휴대폰을 잠시 넣어두고 시선을 집중시킨다.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대와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필요한 경우 필기를 해도 좋다.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켜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심지어 상대가 하는 말이 정말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집중력을 발휘한다. 좋은 경청의 태도는 당신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접속사를 통해서도 상대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 접속사는 여러 사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앞뒤 논리에 따라 그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만일 어색하게 사용할 경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서 상대의 원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만일 상사가 자네는 정말 열심이군. 그런데 다른 동료들과 진도를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럼 당신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게 아니라 속도를 내서 팀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늘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상대를 향한 이해와 배려, 공감 능력에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을 곁들인다면 훨씬 더 원활한 대화로 편안한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